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비시즌에 접어들면서 늘 그렇듯이 많은 이적설들이 터져나오고 있고, 그 중에는 우리에게 초미의 관심사인 이강인 선수와 김민재 선수에 관련된 이적 뉴스들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이적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저처럼 아주 작은 축구 유튜브 채널도 있지만 반대로 매우 유명하고 영향력이 큰 대형 축구 유튜브 채널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채널에서 다루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신뢰도 측면이나 정확도 측면에서 대중으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고 있죠. 그렇다면 프랑스는 어떨까요? 당연히 축구의 인기가 높은 프랑스에도 대한민국처럼 축구 관련 유튜브 채널들이 다수 존재하고, 그 채널들 중에서도 응당 우리처럼 대형 인기 축구 유튜브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많은 프랑스의 축구 채널들 중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이 큰 유튜브 채널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구독자 55만 명의 위루 채널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루 채널에서 며칠 전 이강인 선수에 대한 분석 영상을 올렸었고, 그 영상의 조회수는 근래 올렸던 음바페나 챔스 결승 또는 해리케인 영상보다 훨씬 높은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이 위루 채널이 유명한 프랑스 축구 유튜브 채널임을 보여주는 것 중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맹활약 중인 프랑스 출신 방송인 파비앙 님도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겼을 정도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과연 위루는 그의 이강인 분석 영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프랑스 유명 축구 유튜버 관점에서 바라본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영입에 관한 의견을 여러분께 간단하게 압축해서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위루는 영상 도입부에서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의 히얼위고를 언급하며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이적에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 선수를 영입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했고, 그래서 다들 놀랐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파리의 영입 정책이 슈퍼스타만 데려오려는 성향이 강한데, 이번에 이렇게 어린 선수를 영입하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참 새롭고 놀랍다라고 표현했고, 대략적인 이적 금액을 소개한 후 이강인 선수의 신체적인 스펙을 간단하게 전달했고, 손흥민을 흥민손이 아니라 손흥민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손이 성이고 흥민이 이름인 것처럼 강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강인이라고 부르면 이가성이고 강인이 이름이라는 나름 디테일한 설명까지도 도입부에 전했습니다. 또한 그의 선수 이력을 소개하면서 발렌시아에 어렸을 때 와서 뛰기 시작했지만 끝이 좋지 않았다. 그리고 마요르카 이적 후 첫 시즌은 많이 힘들어했고, 그로 인해 몸값이 많이 떨어졌지만 지난 시즌 너무 잘해서 다시 값어치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을 데려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를 분석하기 위해서 많은 경기를 보지는 못했고, 마요르카 경기와 대표팀 경기를 한 번씩 봤다고 말했으며, 그로 인해서 아는 게 많지 않아 여러 통계 사이트의 자료를 이용해 이강인에 대해서 알아봤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강인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핵심 요약사항은 두 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강인의 드리블 능력과 수비 능력이었습니다. 유럽 주요 리그에서 드리블 성공 횟수와 성공률이 가장 높은 선수들의 리스트를 소개하면서 이 선수들이 다들 드리블이 뛰어난 선수들인데, 그 중에서도 이강인의 성공률이 유럽 주요 리그에서 가장 높았다.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수비를 정말 많이 하는 선수고 압박을 정말 많이 해주는 선수 스타일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다른 프랑스 축구 유튜버도 언급한 부분인데, 네이마르가 수비를 너무 안 하는 것에 대비된다. 이강인은 수비를 열심히 하고 이건 분명 파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몇몇의 프랑스 축구 유튜버들이 짚어주고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강인은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드리블러고 공을 한번 만지면 앞으로 전진하려는 선수다. 거기에 더해 패스에 대한 시야가 매우 좋다고 칭찬한 후 다시 한번 수비를 잘한다고 말하며 월드컵에서 본 한국 선수답게 공격적으로 축구를 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위루는 수비의 압박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따로 이강인 선수가 압박해서 공의 소유권을 다시 찾아오는 장면을 편집해 영상으로 소개하며 설명했으니까요. 계속해서 에너지가 많고 체력이 정말 좋아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액션이 너무 좋다. 프레싱하는 것에서도 경기 후반인 90분대에 가서도 계속 뛰어주기 때문에 너무 좋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시야와 테크닉이 좋으면서 피지컬 강한 선수들과의 몸싸움에서도 밀리지 않고 잘 버틴다 라면서 이강인의 장점을 계속해서 소개했습니다. 그 이후 자신이 바라본 이강인 선수의 단점도 전했습니다. 일단 단점으로는 피니시 능력, 그러니까 골 결정력이 좀 아쉽다라면서 득점력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고요. 옐로우 카드를 많이 받는다면서 카드 관리 능력을 단점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을 언급하며 군대에 관련된 이야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군면제로 기초군사훈련 3주만 받았는데 이강인도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 이 부분에서 아시안컵과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좀 헷갈리지 않았나 싶은데 어찌되었건 큰 맥락에서는 이강인이 손흥민처럼 짧은 기간으로 군면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대 차출에 자주 응해야 할 수도 있고 그건 파리 생제르맹한테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의 성격에 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성격이 좀 강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파리 생제르맹 선수인 솔레르와 이전 동료였는데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소문이 있고 라모스하고도 라리가에서 충돌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 라모스가 팀을 떠나게 돼서 다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루는 마케팅 측면도 언급했습니다. 경기장을 찾은 한국 팬들의 화면을 보여주며 이강인을 영입하면 마케팅에서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겠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파리 생제르맹은 이미 빅클럽이라서 그런 것이 딱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반대로 되짚어서 생각해 보자면 마케팅 측면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클럽인 파리 입장에서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순수하게 그의 실력이 클럽에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리그왕의 엑스트라 꼬뮤니테라는 유럽 선수 쿼터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리강은 비유럽권 선수를 한 클럽이 최대 4명 보유할 수 있는데 이강인은 어린 시절부터 발렌시아에서 뛰었기 때문에 스페인 선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너무 좋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게다가 스페인어를 매우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인터뷰 장면을 삽입했고요. 아마 비록 프랑스어가 아니어도 스페인어를 이 정도로 잘한다면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는 의견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총평으로 마지막을 정리했는데요. 그 핵심 정리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위로 본인은 이번 이강인 선수의 이적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시 한번 자기한테 중요한 부분은 드리블 성공률이 높은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수비에서의 압박을 강하게 잘해주며 열심히 뛰는 선수라서 C'est vraiment vraiment 진짜로 파리 생제르맹에 필요한 선수다라고 평가했네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아직 감독이 정해지지 않아 클럽에서 어떤 역할을 부여받을지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말고 최근 업로드된 루이스 엔리케의 감독 부임설을 다룬 영상에서는 엔리케가 만약에 파리에 온다면 압박을 하는 스타일이기보다는 볼을 점유하려는 스타일이라서 루이스 엔리케와 이강인이 잘 맞지 않을 것 같다는 둘 사이의 부정적인 전망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이강인 분석 영상에서 위로는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이 데려와야 하는 선수다. 늘 스타만 데려왔고 그로 인해 팀이 단합이 되지 않아 잘 풀리지 않으면서 그것이 다른 클럽 팬들에게 항상 놀림거리였는데 공격력을 갖추면서 수비도 열심히 해 팀을 위해 성실하게 뛰어줄 선수라고 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영입을 좋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이강인이 마요르카라는 작은 클럽에서 뛰었기 때문에 빅클럽 경험이 많지는 않다. 그러나 파리 생제르맹은 매우 빅클럽이기 때문에 많은 것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발렌시아에서 살았고 마요르카에서의 힘든 시기도 극복했기 때문에 적응력 또한 높은 선수라고 본다.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 팬들은 이강인을 위해 조금 참을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직 젊기 때문에 실력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생각한다. 오자마자 곧바로 잘하길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강인에게는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라면서 극성인 파리 팬들에게 이강인을 믿고 시간을 주면 반드시 기대에 부응할 테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을 전하며 영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은 위로 영상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역시 구독자 55만 명의 프랑스 최고 유튜버답게 나름 제한된 정보 속에서도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좋은 분석을 했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이강인 선수의 잠재력과 장점을 잘 분석해준 부분 그리고 파리 팬들에게 시간을 줄 것을 당부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강인 선수의 성공을 믿고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아직 이적이 성사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강인 선수가 정말 파리 유니폼을 입게 된다면 위루의 예상처럼 대형 스타들만 영입해서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던 파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길 바라고 이강인 선수도 빠르게 대형 스타의 반열에 올라서길 응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위루 영상의 번역을 도와주신 파비앙 불어불문과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파비앙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파비앙 선생님 채널에 방문하셔서 구독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I guess.